한 줄 요약. 7,500억 예금주 재벌 회장이 노숙자 행세로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고 진짜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 대한은행 강남 지점 로비입니다.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엽니다. 정장 입은 노년 남자가 내립니다. 윤강호 67살입니다. 국내 상위 건설 그룹 회장입니다. 직원들은 한눈에 압니다.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 강호는 무표정하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서가 데스크에 조용히 말합니다. 윤강호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공기가 순간 멈춥니다. 지점장 최상길이 뛰쳐나옵니다. 허리를 깊게 굽힙니다. 회장님, 갑자기 오실 줄 몰랐습니다. 강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지점장실로 가시지요. 소회의실 문이 닫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상길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최상길이 창백한 얼굴로 나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서윤을 부릅니다. 이서윤 대리 여기로 와주세요. 서윤이 어리둥절하게 다가옵니다. 지점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굽힙니다. 어제 일은 내 잘못이었네. 수수료 누락도, 책임 떠넘긴 것도 전부 내 책임이야.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서윤은 놀라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그저 말이 끝나기 전입니다. 회의실에서 강호가 걸어 나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섭니다. 내가 하나만 묻겠네. 이 지점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돈을 쥔 나인가? 아니면 초라한 노인에게도 예의를 지킨 저 직원인가? 직원들 시선이 서윤에게 모입니다. 최상길은 끝내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제 실수입니다. 부디 예금만은. 강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당장 7,500억을 옮길 수도 있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정확히 알려야겠어. 로비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모두 마음에 같은 물음이 떠오릅니다. 회장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서윤이라는 직원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회장 목소리에는 묘한 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는가? 이 노인의 진짜 정체와 일주일간 비밀 시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장면은 조용히 과거로 넘어갑니다. 며칠 전입니다. 강호는 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재무 보고서에는 4조 원 매출이 있습니다. 해외 수주도 있습니다. 주가 상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한강 건너를 멍하니 봅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외아들 도연이 들어옵니다. 도연은 34입니다. 부드러운 인상의 청년입니다. 아버지, 결혼 이야기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강호는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대한은행 강남 지점 대리 이서윤입니다. 도연은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덧붙입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장학금으로 대학 다녔습니다.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집니다. 강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립니다. 시간을 셉니다.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낮게 내뱉습니다. 가문의 격을 생각해 본 적 있니? 도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격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강호 가슴에 비수가 박힙니다. 사람의 격. 그 말은 40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젊은 시절입니다. 강호에게도 지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환하게 웃던 22 여인입니다. 비오는 골목 어깨 한쪽씩 잡고 걷던 추억이 거짓말처럼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가문 망신시키지 마라. 집안에 맞지 않는 여자다. 강호는 결국 아버지 말에 굴복했습니다. 지민을 떠나보냈습니다. 대신 명문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는 결국 5해 만에 갈라섰습니다. 그 뒤로 강호 곁에 남은 것은 일과 돈과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은 더 아프게 파고듭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강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자신과 지민이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미안하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다. 작게 중얼대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냉정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가문과 체면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강호는 결심합니다. 좋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돈과 체면을 평생 붙들고 살던 남자가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할지 끝까지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뒤입니다. 거대한 빌딩 1층 로비입니다. 창밖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호는 이사회에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시간을 봅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 도로가 막혀서 차량 이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강호는 평소 같으면 비서실 대기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발걸음이 로비 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소란이 납니다. 은행 입구 근처입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과일이 대리석 바닥 위로 나뒹굽니다. 직원 몇 명이 주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그 순간입니다. 창구 안쪽에서 한 여직원이 뛰어나옵니다. 이서윤 대리입니다. 단정한 머리입니다. 허리까지 젖은 유니폼입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녀는 맥을 짚습니다. 호흡을 확인합니다. 주변 직원들에게 역할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구급차 신고 부탁드립니다. 담요 있는 분은 가져와 주세요. 물 좀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지점장은 뒤늦게 나타납니다. 창구 비운 서윤을 향해 짜증을 냅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 서윤은 짧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이미지보다 이분 숨이 더 급합니다, 지점장님. 그 말은 강호의 가슴을 찌릅니다. 비 내리던 22의 여름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에게 우산도 던져버리고 뛰어갔던 지민입니다. 그때 지민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비와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그날 기억입니다. 지민의 젖은 머리카락과 붙잡지 못한 자신의 손까지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서윤은 끝까지 노인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들고 도착합니다. 상황을 또박또박 설명해 줍니다. 어르신 가족분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노인은 떠나기 전 서윤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 살아서 집에 가면 꼭 다시 올게. 구급차가 멀어집니다. 지점장은 은근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괜히 나섰다가 책임지게 되면 누가 감당할 거야. 서윤은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유리병 너머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봅니다.
폭우 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아이를 그냥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날 밤입니다. 집 서재에서 강호는 비서가 가져온 서윤 신상 자료를 찢어버립니다. 종이 몇 장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대신 다른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오래전에 입던 낡은 파카와 해진 청바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강호는 오랜만에 그 옷을 꺼내 입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오래된 비니 모자를 눌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늙은 노인은 재벌 회장이 아니라 30년 전 공사장을 뛰어다니던 청년 같기도 거리의 노숙인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입니다. 나는 회장이 아니라 초라한 노인으로 이 은행을 드나들 것이다. 첫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침 7시입니다. 강남역 근처 지하철역에서 강호는 서툰 손으로 종이 승차권을 삽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을 슬쩍 피합니다. 낡은 파카 냄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은행 문이 열릴 무렵입니다. 강호는 번호표를 뽑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습니다. 먼저 다른 직원 태도를 보기 위해 일부러 서윤이 아닌 창구를 선택합니다. 젊은 남자 직원입니다. 강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귀찮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신분증 여기 놓고 이름 쓰시고 거기 사인만 하세요.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을 하려 하면 뒤에 손님이 기다린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강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태도지. 그리고 두 번째 번호표를 뽑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있는 쪽입니다. 이서윤 대리가 부릅니다. 347번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강호는 구부정한 걸음으로 다가갑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얼굴을 가립니다. 서윤은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는 조금의 얕봄도 없습니다. 강호는 일부러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저 송금을 좀 하려는데 이런 기계는 처음이라.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키오스크 앞까지 모셔갑니다. 가방에서 손글씨로 만든 작은 카드를 꺼냅니다. 글자 크게 적힌 안내 카드입니다. 첫째 통장 넣기, 둘째 비밀번호 누르기, 셋째 보내기 버튼 누르기.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해볼게요. 천천히 같이 해요. 강호가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누릅니다. 서윤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송금이 끝납니다. 서윤은 보이스 피싱 예방 카드와 수수료 면제 안내 카드 2장을 또 건넵니다. 요즘 나쁜 전화가 많거든요. 이 카드 보면서 조금이라도 덜 당하셨으면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카드 뒷면에는 서윤의 이름과 내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 받으시거나 돈 보내라고 하면요. 그냥 이서윤 부르셨다고 하고 은행으로 바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명함과 카드입니다. 그리고 말투에서 강호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있구나. 다음 날입니다. 강호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양심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내밀며 말합니다. 4만 원 입금해줘요. 실제로는 3만 원입니다. 서윤은 지폐를 세어보고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 3만 원이신데요. 강호는 일부러 눈을 흘깁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 4만 원 냈지. 순간 서윤의 눈빛에 당혹이 스칩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꺼냅니다. 10,000원 한 장을 빼서 강호 손에 쥐어줍니다. 제가 4만 원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세었으면 제 책임이니까요. 그 순간입니다. 강호는 연기를 멈추고 손을 젓습니다. 아니다. 내가 틀렸네. 나이 먹으니 자꾸 헷갈려. 서유는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누구나 헷갈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입니다. 강호는 혼잣말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험, 위아래가 다른 친절. 두 번째 시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양심.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돈과 원칙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지 보는 것이다. 며칠 뒤입니다. 은행에는 거액 예금 VIP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돕니다. 지점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미리 지시합니다. 오늘 10시 300억 예치 고객 오신다. 다른 손님은 다 밀어놔도 좋으니까 그 손님만큼은 최고로 모셔라. 그리고 서윤을 돌아봅니다. 이서윤 대리, VIP 전담은 자네가 맡아. 10시에는 다른 상담 잡지 마.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지점장님, 10시에 이미 오래 기다리신 어르신 상담 약속이 있습니다. 취소해. VIP가 우선이야. 짧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빛에는 갈등이 번쩍입니다. 원칙이냐 지시냐? 10시가 가까워집니다. VIP 손님이 입구로 들어옵니다. 지점장은 허리를 굽히며 달려나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서윤의 창구 앞 번호표가 울립니다. 오늘 10시에 오시기로 한 그 어르신입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멈춥니다. 지점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합니다. 지점장님,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 분 상담을 중간에 멈추고 갈 수는 없습니다. VIP 손님 옆에서도 그 말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잠시 침묵입니다. 그리고 서윤은 고개를 숙여 사과합니다. VIP 손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약속드린 손님 상담을 마치고 다른 분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는 초라한 노인 행색으로 로비 구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돈보다 약속을 먼저 잡는 사람, 처음 보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중간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한 번 더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VIP 상담이 지나간 다음 날입니다. 은행 안은 어딘가 긴장된 공기로 가득합니다. 지점장 방에서 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뭐야? 수수료 누락이 3,000만 원이라고. 박 대리가 손에 서류를 들고 서 있습니다. 표정은 불안합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니 최종 승인에서 체크가 빠졌습니다. 지점장의 이름이 찍힌 칸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최상길은 그 손가락을 밀어내며 소리칩니다. 담당 직원이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지. 결국 실무는 이서윤 대리가 했잖아. 그때 마침 창구에서 일하던 서윤이 불려 들어옵니다. 어제 계좌 처리 건 말인데 박 회장님 통장 수수료 누락. 자네 실수야. 서윤은 놀라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지점장님, 여기 승일란에는 최상길은 말을 끊습니다. 지금 상사한테 따지겠다는 거야. 방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박 대리는 입을 다뭅니다. 누가 봐도 지점장 실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최상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당장 회장님께 전화해서 자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지점 전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자네 실수라고 분명히 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러나 조용히 전화를 듭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이서윤 대리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어 하나하나 또렷합니다. 어제 처리해드린 계좌에서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은행이라는 주체를 앞에 세웁니다. 전화를 끊고 나와 창구로 돌아온 서윤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로비 의자에서 노인 행세를 하던 강호가 봅니다. 가슴속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착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을 평생 사업판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 희생자가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 순간은 처음입니다. 은행을 나와 빌딩 옆 벤치에 앉은 강호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비서에게 짧게 지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한은행 강남지점 지점장실로 나를 안내해줘. 목소리는 낮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강호는 서재에서 지민의 사진과 서윤의 명함을 나란히 올려놓고 봅니다.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 겁쟁이였던 나는 두 번째 기회마저 외면할 건가. 아들에게만 지켜내라고 말하고 정작 나는 뒤에 숨을 건가. 혼잣말이 길어집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일은 회장이 간다. 노숙자가 아니라 다음 날 오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은행 앞에 멈춰섭니다. 이번에는 낡은 파카도 해진 운동화도 없습니다. 맞춤 양복입니다. 광이 나는 구두입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 공기는 달라집니다. 비서가 또렷하게 말합니다. 윤강호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직원들 사이 술렁임이 번집니다. 어제 문제의 VIP 계좌 주인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지점장은 허둥지둥 뛰어나와 허리를 깊게 숙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강호는 미소도 없이 말합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면 됩니다. 소회의실에 마주 앉은 둘입니다. 처음으로 눈을 맞춥니다. 강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제 수수료 누락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지점장은 땀을 훔치며 말합니다. 담당 대리가 이미 고객님께 직접 사과드렸고요. 저희 지점에서 담당 대리라 이서윤 대리 말이겠죠. 강호는 중간을 끊습니다. 최종 승인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지점장의 입술이 마릅니다. 로그를 보면 다 나오겠지요. 내가 알기에 최종 승인 권한은 지점장에게 있는 걸로 압니다. 잠시 침묵 후 지점장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미 직원에게 떠넘긴 것도 당신 실수입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집니다. 내가 어제 본 것은 한 명의 직원이 울음을 참으며 은행 이름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지점장 모습도 봤지.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강호는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 지점에 내 이름으로 예치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5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7,500억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려찍힙니다. 나는 오늘 이 돈을 모조리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고치고 싶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소회의실 창문 너머로 로비를 바라봅니다. 서윤이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미소입니다. 저 직원은 3번의 시험 동안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옷이 아니라 사람을 봤지. 당신은 어제 그 사람을 버리고 내 돈만 붙잡으려 했다. 이제 누가 이 지점을 지킬 사람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호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오늘 중으로 본부 인사 책임자와 통화할 걸세. 당신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 생각해도 좋겠네. 문을 열고 나가는 강호의 뒷모습은 낡은 파카를 입었던 노인 모습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로비를 지나며 강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서윤이 깜짝 놀란 얼굴로 일어섭니다. 어르신, 그 한마디에 강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서윤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호는 짧게 인사합니다. 언제 한번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서윤 대리.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두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강호가 떠나고 난 뒤 본부 상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점장의 인사조정과 규정 위반 조사 통보입니다. 로비 중앙입니다. 직원들과 손님 앞에서 최상길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게 숙입니다. 어제 일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요. 이서윤 대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향합니다. 서윤은 머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며칠 뒤 저녁입니다. 강호의 집 식탁에는 낯선 손님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들 도연입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서윤입니다. 도연은 긴장한 듯하지만 눈빛만은 행복합니다. 아버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이서윤입니다.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강호 회장님. 강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낡은 파카와 해진 운동화로 만났던 그날들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손을 잡던 순간입니다. 지점장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던 눈빛입니다. 그 모든 장면이 겹쳐집니다. 나는 잠시 회장이 아니라 그냥 67살 윤강호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싶네. 강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을 3번 만났소. 폭우 속 로비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지점장 눈치 앞에서. 서윤의 입술이 떨립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혹시? 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낡은 파카 입은 노인. 그게 나였소. 식탁 위 공기가 멈춥니다.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 설마. 강호는 아들을 향해 짧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너보다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서윤을 봅니다. 내가 처음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불편했소. 가문 체면, 지인들의 시선, 그런 것들만 떠올랐지. 하지만 당신이 노인을 부축하던 모습, 3만 원을 4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노인을 보며 자기 돈을 꺼내던 모습, VIP보다 먼저 번호표를 쥔 손님을 택하던 모습을 보며 내가 평생 붙들고 살던 기준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되었소. 강호는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식탁 끝까지 걸어갑니다. 지민의 흑백 사진을 꺼냅니다. 두 사람 앞에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던 여자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 반대에 굴복해 내가 버린 사람. 나는 그때 사람보다 돈을 택했고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소. 그리고 평생 외로운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소. 강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다. 내 손자며 손녀들에게 같은 실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묻는다. 이서윤 씨,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소? 서윤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긴 싸움 끝에 얻어낸 인정의 눈물입니다. 짧은 숨을 고른 뒤 서윤은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신다면, 저의 과거까지 숨기지 않고 받아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이 되겠습니다. 답을 들은 순간 강호의 가슴에서는 40년 묵은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몇 달 뒤입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결혼식입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은행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양가 몇몇 가족만 초대된 소박한 식입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강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VIP라 불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큰 돈을 맡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노인이 되어 진짜 VIP를 다시 배웠습니다. 초라한 노인을 손님으로 봐준 직원, 돈보다 약속을 택한 사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약한 이 편에 서준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내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카메라는 한때 노숙자 차림으로 서 있던 은행 로비를 다시 비춥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는 서윤이 후배 직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어르신 보이죠? 번호표 같지만 그 손 안에는 평생 모은 돈과 그분 인생이 같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 늘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설명해 드리세요. 강호는 로비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더 이상 낡은 파카가 없습니다. 대신 작은 박하 사탕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서윤이 자신에게 건네준 바로 그 맛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와 마음에 작은 기준 하나를 바꿔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돈은 계좌에 쌓이지만 사람의 값어치는 어떻게 약한 이를 대하는가에 쌓인다.